네, 안녕하세요. 퀀텀비의 양현입니다. 오늘 2주차 강의죠. 구조 설계 관점에서 정책 자금 유치하는 방법. 그러니까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책 자금이 어떻게 꾸려져 있는지 이해를 해야 내가 어디에 지원할 수 있겠구나. 내가 아직 여건이 안 되니까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 대다수일 텐데 뭐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서요. 전반적으로 어떤 자금 형태가 있는지 내가 간다라고 하면 어디를 먼저 유치를 해야 되는지 이 방법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책 자금은 지난번 정부 지원금 얘기했던 거하고 달리 융자입니다. 근데 융자라고 해서 다짜고짜 은행 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마치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한데 그냥 캐피탈부터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BNK 이런 거 먼저 신용 기반으로 받게 되면 여러분들 대출 받기 힘들죠. 당연히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으니까 1금융권에서는 더 보수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정책 자금이 1금융권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받아야 나중에 일반 은행 창구 가서 돈을 빌릴 때도 유용합니다. 이거 이해되신 거 맞으시죠? 정리하자면 정책 자금 먼저 받으시고 그다음 1금융권 가시고 그래도 돈이 없으면 2금융권 뭐 정말 돈이 없으면 대법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대법을 가는 순간 1금융권 돈 빌리기 어렵잖아요. 지난번 복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금 종류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갚지 않은 정부 지원금, 두 번째 저리대출.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정책 자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였죠. 오늘은 이거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정부 지원이 10명 받는다라고 하면 저리대출인 정책 자금은 한 30명 받을 거예요. 이게 예산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률 10%를 감안했을 때 역산하면 10배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까먹으셨다면 1주차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게 이거였죠. 정부 지원을 보는 조건, 중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계획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도 안 보고 재무제표도 안 보고 순수하게 사업 계획서, 여러분들의 사업 내용으로만 판단을 하니까요. 네, 그러면 정책자금 본격적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숫자 보이시나요? 약정 금액 2억입니다. 금리가 2.5%예요. 대출인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2.5%가 있나? 지금도 2.5%고 작년도 2.5%거든요. 금리가요. 좀 뭔가 이상하죠? 어떻게 2억을 2.5%를 받았지? 여기 은행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말고 은행 말고 돈 받을 때가 더 있었어? 뭐야? 담보 썼나? 이거 담보 아닙니다. 신용입니다. 이 사업자 매출 5천이 안 돼요. 이제 설립한 지 2년 됐고요. 신기하죠? 이게 바로 정책 자금의 좀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더 뒤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이걸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여러 가지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지만 그중에 특허 연구소 벤처 인증이라는 인증을 득했어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더욱더 가점을 받았다라는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딱 이게 보면은 뭐 청년 전용자금 아까 그게 그거거든요. 똑같이 2.5%, 얘도 5천만 원 2.5%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많아요. 5천만 원 받고 또 5천만 원 받았대요. 금리 2.5%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보증을 해주는 게 2억 7천이고 실제 3억 받았습니다. 이 보증에 대한 개념은 뒷단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보증 비율이 90%예요. 기업은행에서 돈을 받았는데 보증 비율?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일단 계속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또 2억을 받았답니다. 이거는 2.5% 2억. 왜냐하면 이 상품이 1억에서 2억까지 해주는 거예요. 1억을 받던지 2억을 받던지 아니면 기대출이 많거나 현황이 뭐하면 5천만 원 정도 해주는 그런 상품이에요. 금융 상품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1억입니다. 8,500만 원을 보증받았다라는 거거든요. 85%. 이것도 뒷단에 설명드릴게요. 이건 9천만 원. 금리가 그래도 좀 싸요. 근데 2.5%만큼 싸진 않습니다. 은행이 근데 이게 신용 기반으로 3.09%가 있나? 이상할 수 있어요. 은행이 말고 네, 받은 거죠. 여기 보면 거치하고 나서 원리금 균등 분할이란 뜻입니다. 거치 기간은 2년, 총 대출 기간 5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용 취약 자금이라고 3천만 원 있어요. 보이시죠? 신용 취약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가? 네, 그런 개념이에요. 일단 사례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정책 자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부동산 담보로 하는 것도 있고요. 부동산이 아닌 개인 신용, 혹은 사업자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 건 신용 기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담보 기반 아니에요. 담보는 그냥 여력 되시면 건물담보, 땅담보, 은행 가면 알아서 친절하게 잘 해줍니다. 여러분들 다 사업자잖아요. 또 사업을 하실 분이신 거고요. 정책자금도 정부지원금처럼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 사실 더 많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조건으로 봤을 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금융상품이 뭐가 있는지
그 기준이 대표자 나이, 사업자 업력,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다 중요시 보는 게 당연히 매출액이죠. 융자니까요. 상환해야 됩니다. 상환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대표자 신용점수가 어떻게 되지? 그러다 보면 부채 비율까지 보죠. 이 사업체가 기존에 자기 자본금 대비 얼마만큼 대출이 있지? 자본 총계가 예를 들어 1억인데 10억의 대출이 있다고 칠게요. 그건 10배잖아요. 1000%거든요. 좀 많이 높은 거예요. 법인이라고 하면은 지분 구조도 중요합니다. 대표자가 상환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대표자가 실제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점수로 반영을 해요. 그래서 과점하는 게 법인일 경우에는 융자, 정책자금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뭐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이자 보상 배수라고.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 1억인데 따지고 보니까 이자를 2억씩 내고 있어요. 2배죠, 2배. 추가 대출 여력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미 영업이익으로서 1억을 벌어들이는데 이자로만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2억이 빠져나가는 회사니까 더 이상 정책자금 누구든 해주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다 요소적으로 보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체납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세 지방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의 혜택을 받는데 국세 지방세 안 냈다? 당연히 제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정부 지원금도 나라 공짜돈 무상한을 받는데 국세 지방세 안 냈다? 당연히 제외입니다. 1,000원 안 내도 제외예요. 이러한 중요 요소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개괄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는 어딨냐? 여기 보면은 요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제조업체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평균 부채 비율이 116%래요. 근데 만약에 그 회사가 부채 비율이 350%면 제조업인데 마지노선에 걸리는 겁니다. 내가 1억 자본금 있는데 대출이 3억 5천 있어요. 조금 위험해요. 근데 이 만약에 내가 자본금이 1억이 있는데 대출이 7억이 있어요. 그 부채 비율 700%입니다. 사실상 추가 대출, 추가 정책자금 받기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예 부동산 담보를 끌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업자 업종별로 부채 제한 비율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데 기준이고요. 대다수 다 통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업종이 혹시 뭐가 많으시나요? 지금 보고 계신 분 식당 한번 봐볼까요? 네, 500%입니다. 이거는 조금 많이 봐줍니다. 건설업은 어떨까요? 건설업 330% 정도 많이 짭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으로 업종별로 부채 제한 비율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재무제표로 관리를 잘해야 돼요. 반면에 제한 사항도 있지만 우대 사항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여성이라고 혜택을 줍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혜택을 주고요. 특정 기관에서 지정하는 어떤 인증들이 있거든요. 뭐 예비 유니콘, 보통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인데 이런 것들의 경우는 우대 한도를 확 올려준대요. 극단적인 예지만 100억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운전자금, 여러분 임차료 쓰시고 인건비 쓰시고 마케팅 쓰시고 하는 그런 비용들, 고용 증가했다, 수출 증가했다, 매출 증가했다, 장애인이다 또는 팁스라고 5억 이상 되는 정부지원금인데 이런 거 졸업했다라고 하면 정책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혜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정부지원금과 정책자금은 나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받으면 이게 혜택이 있고요. 얘를 받으면 이게 혜택이 있어요. 사실 다 알아놓으시는 게 무조건 좋은 거죠. 자금은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나 볼까요? 금리 인하를 해준대요. 마치 은행에서 우리 카드 쓰고 월급 통장하면 0.1%, 0.1%, 적금 들으면 0.1% 이렇게 우대를 해주는 것처럼 정책자금도 이런 금리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공고가 막 책자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있으니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같이 신경을 써야겠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책자금이라는 건 어떤 특별한 성격을 가진 사업자를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제조하면은 많이 우대를 해줘요. 또 탄소 중립이라고 해서 친환경 관련된 거,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관련돼서는 또 우대를 해줘요. 그리고 특히 창업기업, 보통 3년 이하를 일컫는데 법적으로는 7년이에요. 근데 3년 이하가 자금이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매출이 작아도 재무제표 보지 않고 정책자금을 해준다는 기조입니다. 매출 증가 당연하겠죠.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특허나 각종 이노비즈, 레인비즈, 벤처인증 이런 걸 보유하게 되면 가점을 다 줍니다. 정부 지원 얘기 있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장사 잘하고 영업 잘하고 매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각종 요소들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융자 한도나 금리를 줄일 수가 있어요. 특정적으로 어떤 정책 자금을 할 경우에는 일부러 공고를 냅니다. 왜냐면 그걸 링크를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신경 쓰면은 나도 정책 자금을 좀 받을 확률이 높겠네.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좋아요. 어차피 자세한 건 지금 이 시간에 다 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공고를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엄청 헷갈려요. 소상공인은 안 된다. 소상공인만 된다.
그 기준을 뭘로 나누냐면요. 법적으로 상시 근로자입니다. 4대 보험 들어있는 기준으로 5인 미만이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업종, 건설, 운수, 제조, 광업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 대다수가 이제 서비스, 도소매나 아니면 요식업 되겠죠. 그러면 다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안 되면요. 제조업체인데 상시 근로자 9인이다? 그래도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이게 나라가 정한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A 기간은 소상공인만 하세요. B 기간은 소상공인 아닌 그 위에 중소기업만 하세요. 라고 구분이 돼요. 이 돈의 성격, 금리 다 달라요, 시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냥 영어 하기 전에 그냥 ABCD 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다 보면 변수가 있잖아요. 뭐 영어로 치면은 알파벳 P를 발음을 해야 되는데 발음 안 하는 묵음 처리되는 거 있죠. 팁 이런 거, 티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도 똑같이 있어요. 굳이 비유하는 건데 중소기업만 쓰세요. 여기는 소상공인 안 됩니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중소기업 진흥공단. 근데 거기 자세히 읽어보면 예외 사항도 있어요. 단 어떠한 업종을 하는 경우는 소상공인도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혁신성장 유형이라고 공격적으로 기술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에 있는 그 판에서도 놀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게 뭐가 있는지 정책자금의 종류하고 기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책자금 융자라는 건 이런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뭔가 보증을 해는 곳이에요. 이들이 보증서를 발행해주면 여러분들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허그, 주택보증공사 이런 데서 전세 뭐 몇 억까지 보증 서주잖아요. 그래야지 은행에서 대출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거든요. 은행에서는 상환을 돈을 받아야 돼요. 그걸 못 받으면은 되게 엄청 좀 무서운 거예요. 보증서 혹시 가져오셨나요? 다시 말하면 은행에서 자기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그 권한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챙겨와야 돼요. 어디서요? 이런 데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제가 5억을 빌리고 싶어요. 5억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제가 이런 기관에 가서 5억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보호막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회사 재무제표가 엄청 안 좋은데 제 회사 재무제표가 5억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일반 은행을 가면. 근데 그 보증서 5억을 들고 국민은행 가잖아요. 5억 대출 해줍니다. 왜냐하면 국민은행은 저한테 받을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금을 상환 못하면 얘네가 해줄 걸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서의 파워가 엄청 정책자금에서 중요해요. 그런 방식을 대리대출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다이렉트 해주는 게 아니라 야 길동아 보증서 2억 끊어와. 그러면 내가 2억 대출해줄게. 그래야지 우리 사고 나도 먹고 살지.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리대출 또는 간접대출이라고 합니다. 뭐 지역 재단 이런 데도 보증서 기반으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보증이 들어가면요. 그럼 직접 대출은 뭘까요? 직접 해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해주는 것도 직접인데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고 있어요. 일명 중진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보, 신용보증기금은 신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명 소진공이라고 불립니다. 소진공. 아까 2.5%짜리 2억 해준 데 있죠. 매출이 5천도 안 되는 회사. 사실 1,000만 원도 안 돼서 받을 수 있어요. 1억을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해준 대출 상품이에요. 세부 조건은 사업자가 3년 미만,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일 경우에 1억에서 2억, 거치 3년, 그 뒤에 원리금 균등 상환 3년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얘네가 다이렉트로 은행 안 끼고요. 요거 이해되셨죠? 얘는 직접 대출도 있고 대리 대출도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제 이름에서 있는 것처럼 보증서를 주로 발급해주죠. 얘도 똑같고요. 그러면 이거 이해됐죠?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그럼 둘의 차이에 대한 비교인데 당연히 직접 대출은 얘네들이 다이렉트로 돈 싸주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예산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한 중진공. 은행 심사 안 거치고요. 여기 담당자, 심사관들이 다이렉트 심사합니다. 아까 2.5%처럼 상대적으로 일반 시중금리보다 낮아요. 가상금리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리고 거치와 원리금 상환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요. 일반 은행 가면은 1년만 이자 내라고 하고 거치 주고 나머지 원리금 균등 상환하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 어땠죠? 3년간 이자를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원리금 상환하라고 해요. 상대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돌리기에 유용할 수밖에 없겠죠. 대리대출, 아까 얘기한 보증서 기반이에요. 은행에서 돈 나가는 거예요. 은행에서도 심사를 하지만 그 전에 보증서 있으면 자기는 든든해요. 왜냐하면 사고 나도 그 보증서 기반으로 얘네한테 돈 받으면 되니까요. 채권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방식은 신보의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 간다. 기보의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을 간다. 이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좀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정책자금은 크게 이 두 가지로 분류되는 거예요. 집행 방식이요. 그리고 이 둘은 웬만하면 간섭하지 않아요.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 1억을 받고 보증서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5천 또는 1억 이런 식으로 두 개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여러 개 있으면 그 다음에 시중은행 가시면 됩니다. 또 거기서 여러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금융권, 뭐 BNK 아니면 뭐 현대캐피탈 이런 거 이용하시면 되고 처음부터 현금 서비스 쓰거나 이금융권 이용하면은 이거 이용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용 점수 많이 떨어지고 얘네들도 다 조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처음에 얘기한 겁니다. 정책자금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시중은행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는. 물론 담보 기반으로 공장이나 사업을 설립하는 회사는 좀 별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좀 소상공인들 기준으로 지금 이 얘기를 풀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재단 먼저 좀 약간 상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는 제목부터 지역 재단이에요. 서울, 충남, 대구, 경기 지역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신보의 동생격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금액도 기본적으로 1억이 맥스라고 봅니다. 이따금 더 나오는 것도 있는데 거의 여기 가면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을 많이 받아오세요. 대리 대출이고요. 실제 그 보증서를 기반으로 자기 주거래은행 가야 돼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주로 해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래 내용 보시면 뭐든 그게 중요한 거 아시죠? 예외 사항. 이런 건 안 된대요. 당연히 이런 건 안 됩니다. 뭐 단란 규정. 그리고 부동산은 부동산 투자 때문에 웬만한 정책 자금에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업 이런 거 다 막혀져 있어요. 그냥 담보 일으켜서 그냥 일반 대출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상식적입니다. 과거에 보증사고 났거나 아직 채무 중에 있으면 추가적으로 안 해주겠죠. 이미 신뢰를 잃었으니까요. 얼마만큼 해주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8억이 있는데 사실 그냥 거의 맥스가 1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매출 대비입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높지 않아도 매출 성장세가 좋고 매출 규모가 있으면 대출 해주는 금액이 커져요. 그래서 보통 3분의 1, 4분의 1 정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재단뿐만이 아니라 그 외 기관도 일반적이에요. 내가 매출 10억 한다. 그러면은 한 3억까지 내가 대충 받을 수 있겠구나, 융자를. 또는 작으면 2억 정도는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제조업 기준이고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우대해주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오는 거고 아니면 6분의 1 수준. 여기 보면 일반 서비스업 있죠? 거의 한 15%에서 25% 사이라고 보면 됩니다. 매출 대비해서. 결국 자세한 거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은 예상으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정확히는 심사를 들어가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어요. 또는 반려당하고 그 다음 달 바로 가서 또 대출 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매달 매일 대출 심사할 수가 없으니까 사전에 잘 설계를 해야지 한 번에 돈을 잘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 2번 신보인데요. 딱 말하면 신용 보증이에요. 신용이요. 신용이라는 건 사업체에서 사실상 매출, 재무제표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무제표를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신용보증기금이에요. 신보. 왜냐하면 신용이 없는데 뭐 어떻게 받을 게 없잖아요. 이름에 걸만큼 얘네들이 정책자금을 집행을 하는 곳입니다. 미래의 성장성, 기업 경영, 이런 부분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 역시 그 외에 예외 안 되는 업종은 똑같습니다. 매출이 나오면은 막 많이 해줘요. 막 10억, 15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게 자기 자본의 어떤 리밋을 걸었죠. 내가 예를 들어 자본금이 2억 있다라고 하면 자본금 2억인데 10억, 뭐 20억 이렇게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3배수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 설정하면 자본금을 웬만하면 1억 정도 최소한 5천 정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만약에 법인 설립을 했는데 매출이 예를 들어 5억인데 자본금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신용보증에서 정책자금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증자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자본금을 더 올리는 거죠. 기보 한번 봐볼까요? 기술보증. 딱 봐도 그냥 단순하게 기술 베이스를 중심으로 보고 해준다라고 보면 돼요. 말이 신기술인데 그냥 저희 요새 뉴스 많이 나오는 AI, 로봇, 데이터, 제조, 그림 이런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소매를 하더라도 커머스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큐레이션이나 기술 기반의 얘기를 더 들어가는 게 좋고 당연히 기술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특허, 연구소, 벤처 인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증 잔액이라고 있죠. 얘네가 직접 돈 싸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보증서를 써줄 수 있는 게 29조래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갑자는 정부 지원금 10사람 중에 3사람이 받으면 이거는 거의 10사람 중 9명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모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도 알고 정책 자금도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직접 대출 얘기한 곳 있죠? 은행 아닌데 돈 싸주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진공입니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아 상시 근로자 따져 봐야겠구만. 내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하인데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돈 못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나 예외 사항이 있죠. 이런 회사들은 예외로 쳐줘요. 제가 AI 개발하는 데고 제가 상시 근로자 한 명밖에 없어요. 중소기업 진흥공단 가서 돈 받을 수 있어요. 예외니까요. 그 예외가 항상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거나 여러분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어느 정도 정리된 거 맞으시죠? 그리고 아마 점포 베이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혹은 일반 온라인 셀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소상공인 정책 자금, 여기에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돈이 필요하다, 융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를 먼저 1순위로 이용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점들 같은 것도, 우대사항 같은 것도 이런 거 많이 챙겨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이 연속 2년, 매년 10%씩 성장했다. 그러면 혁신성장 촉진자금이라고 1억 정도를 여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 맡기고 다이렉트로. 다이렉트 대출도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리고 여기 또 봐보시면 신용취약 자금이라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나이스 신용점수 기준으로 839점 이하면 저신용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만 이거 받을 수 있어요. 3천만 원까지. 그래서 아까 1,500만 원, 3천만 원 받은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잠깐 정리하면 뭐예요? 내 현황에 따라서 공고가 어떤 걸 머릿속으로 떠오르고, 난 이걸 받아야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뭘 더 올려야겠다. 이 기준치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설계를 못 하시면은 뭐 누구한테 코치를 받던지, 일단 정보를 알아야 정책 자금에 있어서는 유리하게 여러분들의 자금을 확보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자금 형태가 진짜 많거든요. 적어도 100개는 될 겁니다. 여기서도 예외사항 두고 있어요. 소상공인인데 담배업 한다? 그러면 우리 돈 못 줘. 야, 너 소상공인인데 가상자산 매매 이런 거 한다? 돈 안 줘. 뭐 성인용품, 약국 이런 것도 안 되는 것들이 여기 쭈루룩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실제 공고를 보면 더 좀 많긴 해요. 지금 저희가 상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중진공, 중소기업 진흥공단 상품 보면 여기는 거의 제조 중심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제조를 우대해주고 연도도 보고 수출하면 좋겠고 거치 기간은 일반 은행처럼 1년은 아니네. 거치 4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네. 여기 좋네. 요 정도까지 생각하시고 그 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중진공을 메인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중진공은 직접 대출이 많아서 예산이 거의 4조 5천억 정도. 25년도 기준입니다. 26년도에는 아마 좀 더 늘어날 거예요. 당연히 전국에 다 깔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사업자 기반으로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봐보세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안사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소상공인 쓰지 말래요. 우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니까요. 근데 뭐라 그랬죠? 예외가 있다 그랬죠? 이런 거 하면 봐줄게. 대표자 너 혼자 있어도 지원해. 제조업, 혁신성장, 초격차, 신사업 이런 거 하면 지원해도 돼. 우리가 돈 쏴줄게. 이런 개념이에요. 더 상세하게는 결점 내용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맥락 하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인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7년 미만까지는 부채 비율을 크게 많이 안 봐요. 왜냐하면 성장하는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7년이 넘었다. 근데 재무제표 안 좋다라고 하면 거의 이 정책 자금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바에는 신규 범위를 새롭게 세팅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대표자 신용은 근데 계속 따라가요. 그러니까 신용 관리도 중요하죠. 그리고 사업 계획서는 여기서 크게 정부 지원만큼 중요성은 덜합니다. 이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계속 정책 자금 제한 사항만 얘기하니까 뭐야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아니에요. 정부 지원보다 정책 자금이 더 예산이 많고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더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다 없어져 가지고 막 마이너스 되는 회사 누구든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2년 연속 적자면 제한 사항이 걸립니다. 조건은 5년 초과했을 경우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진공은 6개월이라는 제한 사항이 있어요. 이번 달에 5월 달에 썼어 떨어졌어 6월 달에 썼어 떨어졌어 이렇게 개념을 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 번 떨어지면 6개월 내에 지원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야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사정 똑같겠지 왜 또 지원했어? 그거 담당자가 엄청 싫어해요.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간 낭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했다가 떨어지는 분은 다시 한번 준비를 하셔서 가셔야 돼요. 그거 자체가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 설계가 안 되면 정책자금 못 받거나 여러분들이 챙겨갈 혜택을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외에도 책자나 이제 26년도 공고가 나오는데 관광에 특화돼서 신용점수 350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또 나와 있어요. 350 받았다라고 하면은 신용점수가 진짜 100% 대부업, 캐피털 그리고 카드 서비스만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쓰고 계실 분의 확률이 매우 많아요.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되셨나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에서 풀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럼 여러분 3주 차에 뵙겠습니다.